안양 KGC 인삼공사의 2019-2020 시즌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KGC 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굉장히 또 우승 후보인데 올 시즌 KGC 인삼공사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올 시즌 KGC 인삼공사를 분석하기가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변수가 좀 많았죠? 예, 이 팀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쉽지가 않냐면 일단 오색은 양이종이 있으면 기본 빠져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세훈 선수가 정상적으로 시즌을 갖다 치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브랜든 브라운, 크리스 맥컬러 이 두 선수가 들어왔는데 브랜든 브라운이 과연 김승희 감독하고 양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크리스 맥컬러 같은 경우에 뭐 이동환 기자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겠지만 오세근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합은 맞는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세근이 예전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를 갖다 어느 정도 했을 텐데 과연 오세근이 한 살 더 먹은 오세근이 그런 수비적인 부분을 갖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저는 KGC 같은 경우에 분석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류동혁 기자께서 맥컬러 선수와 오세근 선수가 공격에서 궁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오세근 선수는 1대1 능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팀 동료를 잘 봐주는데, 그리고 하이로 게임도 뭐 원활하게 되고요. 근데 크리스 맥컬런 선수가 지금 2m 8cm 그리고 활동력이 매우 좋은 선수고 그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뭐 컷인이라든가 백도어라든가 이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오세근 선수가 밖에 있다가 이 크리스 맥컬런한테 뿌려주는 패스들 하이로 게임이 잘 될 수 있다. 또는 안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수비가 몰리게 되면 오세훈 선수가 그냥 슛을 던지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화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수비에서는 몸싸움이 좀 약하고 수비 리바운드 능력이 좋지가 않은데 오세근 선수도 활동력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를 예전 같으면 활동력과 어떤 센스를 같이 겸비를 하면서 좋은 수비를 했다면 지금은 활동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런 센스, 요령 이걸 바탕으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파트너가 좀 받쳐주지 못하면 자기 수비는 할 수 있지만 파트너가 받쳐주지 못하면 그 파트너의 약점까지 메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력이 나올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저. 말씀해주신 대로 오세근 선수가 올해 초에 무릎 수술을 하고 재활에 계속 매진했기 때문에 오세근 선수의 건강 유무가 KGC 인삼공사는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동환 기자께서 맥컬러 선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 올 시즌 KBL의 첫 선을 보이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선수는 NBA를 평소에 좀 보시는 어떤 농구 팬이라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사실 이때까지 뛰었던 리그나 이 선수의 기본적인 재능 자체는 되게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처음에 한국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올 시즌에 오는 모든 외국 선수 중에 이름값이나 어떤 기존에 쌓았던 커리어는 거의 최고급이구나.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김승희 감독도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얘기를 했고 최고의 외국 선수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전자랜드랑 KGC 인삼공사 연습 경기를 보고 왔어요. 이제 그냥 보고 싶어서 간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맥컬러가 적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 팀이랑 전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동혁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비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지 정말 눈으로 보고 싶어서 이번 비시즌에 처음 보러 갔다 왔는데 일단 공격에서는 이게 오세근과의 조합 문제와는 별개로 KGC 자체가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직 방법을 확실하게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건 문제가 있네요. 예, 진짜 저는 이 선수의 재능 자체는 여전히 되게 뛰어나 보이거든요. 2m 이제 6cm에서 8cm 정도 착화 신장에 뛰어난 돌파력 가지고 있고 점프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선수가 리바운드 잡을 때마다 관중분들이 탄성을 잃었어요. 너무 높아서. 그리고 외곽슛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KGC가 이 선수를 자신들의 어떤 공격 틀 안에서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직도 테스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시즌 개막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이러고 있다.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비는 그러니까 맥컬러가 코트에 있을 때 KGC 인삼공사가 3-2 드롭 정도 써보고 2-3 지역 방어도 그냥 써봤는데 다 무너졌어요. 상대가 전자랜드여서 너무 잘 뚫은 것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KGC의 지역 방어 조직력이 맥컬러가 코트에 나왔을 때 엉망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컬러의 수비 문제도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이름값이나 기본적으로 가진 운동 능력
퇴출당할 수는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KGC가 만약에 시즌 내내 맥컬러의 활용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시즌이 흘러갔을 경우에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기량은 분명히 뛰어난데 팀에 녹아들지 못한다. 이거 정말 머리 아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승희 감독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브라운을 쓰겠죠, 그냥. 네,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브랜드 네. 브라운 30분, 맥컬러 10분. 일단 이런 식으로 쓰겠죠. 두 분께서 맥컬러 선수의 수비 영역에 대해서 좀 굉장히 우려의 의견을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오색은 양이종 이 코어 선수를 제외하면 박지훈, 문성곤, 변준영 이 주전으로 뛸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궤도에 오른 선수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류동혁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멤버가 좋아요. 아, 그렇죠. 네, 멤버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되게 좋았고 올 시즌에도 괜찮아요. 근데 단 좀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 너무 좋았던 멤버의 어떤 그 양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가드 같은 경우에 확실한 가드는 없다. 그러니까 박지훈 정도인데 박지훈 선수가 괜찮은 가드이긴 하지만 뭐 완벽한 리딩을 하면서 팀을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경험이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의문이 좀 있고 변준영은 2년 차잖아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양희종, 문성곤, 뭐 이민재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센터에는 김철욱, 오세근, 그다음에 맥컬러, 브라운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좋아요, 되게. 되게 좋은데 가드진에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KGC의 어떤 그 역시 강력한 수비를 갖다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강력한 수비를 갖다 요구를 했을 때 공격에서 어떤 뛰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세근과 함께 그 오세근의 어떤 파트너를 이용한 하이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골밑에서 어떤 우위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외곽의 찬스를 갖다 보는 게 KGC의 공격 루트인데 그런 부분이 잘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좋았던 멤버들을 잘 못 썼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이 조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어든 거에 대해서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지금 이동환 기자가 맥컬러의 어떤 그런 그 활용법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물론 이제 연습이기 때문에 아직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네. 그럼 바로 좀 이어서 네. 그럼 좀 의문점은 있지만 여전히 좀 강호로 꼽히는 KGC 인삼공사의 네. 올 시즌 예상 순위와 가장 좀 잘해야 될 선수가 누구일까요? 일단 KGC가 진짜 어려운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 팀은 4강을 들어가야 되는 팀입니다. 그리고 오세근이 작년에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사실 시즌에 실패한 거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원래 좀 깜짝 마음을 다잡고 나온다면 KGC는 한 4위 정도 지금 4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오세근이 좀 건강하다면? 네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서, 저는 이제 맥컬러 선수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브랜든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 뭐 기량은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뛰는 팀은 팀으로서 어떤 성적을 내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브랜든 브라운 선수가 메인으로 뛰었을 경우에 KGC는 우승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근데 그 우승 확률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건 오세근과 맥컬러의 더블 포스트. 이 더블 포스트가 확실하게 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뭐 경쟁팀이 될 수 있는 뭐 모비스라든가 뭐 DB라든가 뭐 SK라든가 이런 팀들을 압도할 수 있는 골밑에서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도 시너지가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맥컬러 선수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환 기자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KGC가 사실 뭐죠 이동혁 기자께서 정말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선수들의 이름값, 로스터 딱 종이에 딱 나오는 로스터만 봤을 때는 진짜 우승 도전해야 되는 팀이거든요. 진짜 이거 못하면 안 되는 팀이에요. 근데 진짜 가드진의 문제 언급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꽤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즌에 사실 KGC가 가드 문제가 되게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냥 2, 3쿼터에 단신 외국 선수 나와서 그냥 그 선수에게 볼 맡기는 식으로 그냥 문제 풀어가 버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 시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준영과 박지훈의 너무 심한 공격성 이게 KGC의 어떤 전체적인 공격 시스템 운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연습 경기를 봤을 때도 물론 그 경기 하나로 제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공격 자체를 되게 못 풀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앞만 보고 공격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 두 선수로는 KGC가 우승 도전하기엔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 맞아요. 근데 이재도가 1월에 돌아오긴 하는데 이 선수도 사실 플레이메이킹이 뛰어나고 뭐 패스 게임을 잘하고 이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드 문제 때문에 김승희 감독이 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역할을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브랜든 브라운이 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운이 KCC에서 했던 것처럼 자꾸 볼 밖에 몰고 나오고 볼을 핸들링하면서 자기가 그냥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공격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격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는 지금 몸 상태가 사실 올해 초에 수술을 하긴 했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언제 100%가 될지도 모르고, 사실 이 선수 나이 고려했을 때 100%까지 못 올라올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기본적으로 가진 어떤 로스터에 비해서 성적은 생각보다 기대 이하에 머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위 예상하겠습니다. 되게 오락가락할 것 같아요, 팀이. 예. 이 팀이 굉장히 극단적이어서 플레이오프 못 갈 수도 있어요. 예, 진짜 불안해요, 되게. 예. 좀 불안 요소가 많다. 그럼 주목할 선수는 주목할 선수는 결국에는 문성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고 좀 뭔가 모래알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공격에서 그럴 때 문성곤 같은 선수가 이제 터트려주는 외곽슛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KGC가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3슛 가장 많이 던진 팀이었고 그 KBL 역대 신기록이었는데, 김승희 감독은 아직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양궁농구의 컨셉트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성곤이 외곽에서 얼마나 슛을 많이 터트려주느냐 되게 중요하고, 사실 양희종이 부담이 되게 많아요. 공격이든 수비든 KGC가 여전히. 근데 문성곤이 양희종 같은 어떤 노련함은 없지만 좀 그런 양희종의 부담을 좀 같이 덜어줄 수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성곤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 게, 문성곤은 이제 뭔가 터트려야 돼요. 더 이상 잠재력이 있는 선수가 되면 안 돼요. 나이가 이제 그만큼 먹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기량이 안 는다. 그렇게 되면 프로는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올 시즌에도 뭐 극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 뭐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량, 잠재력 자체가 그 정도이거나 아니면 노력을 안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KGC 인삼공사는 올 시즌에 이제 완전한 주전급으로 도약해야 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서부터 김승기 감독께서 2019-2020 시즌이 진정한 KGC의 진검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해줬는데, 그런 의미에서 2019-2020 시즌에 KGC 인삼공사가 하는 농구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